이번에는 주제 제한 없는 아주 자유로운 토론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각 후보께 7분씩이나 시간 드릴 거고요. 주도권을 가진 후보가 적절하게 시간을 안배하면서 토론을 이끌어 가시되 상대 후보의 답변 시간도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주당 문대림 후보부터 시작하시죠. 7분입니다. 네, 윤석열 정부의 공정과 상식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이태원 참사, 최상병 순직, 양평 고속도로, 명품백,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는 만인 앞에 공평해야 될 법이 피해가고 있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 우리 고 후보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그런 말씀들을 하고 계신데 일부는 동의하고 일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자, 문재인 정부 당시엔 어땠습니까? 상식적이었습니까? 공정했습니까? 어떤 게 상식적이지 않았죠? 조국 장관의 딸 대학 비리 입시 혐의. 자, 좋습니다. 자, 좋습니다. 최종적으로 유죄 받았죠. 좋습니다. 그런 분을 비유하고 옹호하던 게 민주당이었고요. 좋습니다. 그래서 예, 그래서 대선에서 민주당이 정권을 뺏긴 겁니다. 연습 많이 하고 오셨는데. 아니 민주당도 공정하고 민주당도 공정과 상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제 주도권이거든요. 예, 저도 이제 답변할 기회를 주시는 거죠. 예. 최상병 특검법이 4월 3일 이후에 가능합니다. 통과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할 거로 보십니까? 제가 국회의원이 아니어서요. 예. 제 사견으로 사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통과될지 안 될지에 대해서 제가 뭐 어떤 입장을 밝힐 수는 없고 제 사견으로 말씀드리면 저도 병역을 이수한 대한민국의 아직 젊은 청년이고 이 최상병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참 가슴이 아픕니다. 네네. 그런 점에서는 우리 정부가 충분히 잘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훌륭한 생각으로 봐야지고요. 다시 4.3으로 가겠습니다. 4.3 망언과 관련해서 태영호 조수진 의원 그리고 지금 진화위원장님 이렇게 여러 논란거리들이 있는데 5.18 망언인 경우에는 공천을 취소했었어요. 4.3 망언과 관련해서 제주 지역 국민의힘 후보들이 적당한 조치를 요구했던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피드백 받으셨습니까? 피드백 받았냐고요? 예. 저한테 직접적으로 오진 않겠죠. 도당으로 오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직접 들은 건 없습니다. 다만 저희도 이제 태영호 의원님이나 조수현 후보님의 어떤 그런 좀 이게 제주도민이 아니라 제주 4.3에 대해서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부분만 가지고 이제 말씀하시는 거는 저도 이제 4.3 유가족으로서 적절치 않았다. 저는 그렇게 일단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4.3 유가족도 강조하시는데요. 4.3 보상금에 대해서 보상금으로 지금 지급되고 있지만 원래는 배상이라는 주장들이 강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3의 희생이 국가 공권력에 의한 불법적 희생이었다. 4.3 특별법 제2조 정의에 그렇게 나오죠. 네. 그래서 보상이 아니라 배상이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보상과 배상의 어떤 개념적 차이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네. 문 후보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를 충분히 이해는 하고 어떤 저희 4.3의 어떤 과정이라든지 4.3이 갖고 있는 어떤 역사적 의미와 그런 아픈 역사라는 점에서는 보상보다는 국가적 배상 책임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아마 대법원과 지난 2021년 제주지방법원에서 나온 판결에서도 아마 그런 점이 좀 언급되지 않았나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매우 훌륭한 사고라고 생각이라고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우리 후보님께서 보상금을 혜택이라는 표현을 쓰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공권력이 공권력이 폭력에 의한 희생이기 때문에 배상적 관점에서 보는 게 맞다. 이거는 혜택이 아니라 당연히 받아야 될 배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보상 형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쯤은 다시 한번
좀 판단을 좀 해주시길 좀 바라겠습니다. 제가 혜택이라고 말씀드린 거는 이 보상금 이제 배상금으로 바꾸시죠. 예. 네, 네. 그죠. 이 배상금 문제와 관련 것 외에도 이 추가적으로 좀 더 우리 4.3 네. 유가족이나 지금 알겠습니다. 자녀들까지 왔잖아요. 동의하시는 건 자녀분들이 이게 받을 수 있는 네, 네. 그런 혜택, 예. 그런 혜택을 말씀하신 것은 일테면 5.18 민주화 운동 관련된 분들이 받는 일테면 뭐 이게 자녀들이라든지 예, 뭐 그런 예, 알겠습니다. 뭐 어디 취업에서의 가산점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이런 것도 이제 제주 4.3 가족분들에게도 그런 어떤 취업 시 그 부분은 가산점을 알겠습니다. 주는 예, 그런 것도 예. 필요하다는 알겠습니다. 차원에서 예. 혜택이라고 말씀드린 알겠습니다. 겁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고 후보님께서 저에 대해서 지난 토론회 때 제가 저는 이제 제주도를 산업구조를 다변화시켜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제조업들이 생겨나야 된다. 특히 제주가 갖고 있는 내생적 독점적 자원들이 있습니다. 해양 자원도 그렇습니다. 그런 과정에 멸치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제주 바다에 멸치가 없다는 게 아니고요. 지금 해명하시는 거죠? 예, 그렇죠. 예. 이게 사과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봐도 됩니다. 선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잡는 즉시 삶아야 됩니다. 그래야 상품성이 유지되는데 잡는 배와 삶는 배가 같이 가서 조업하는 이 권연망 어업허가가 제주도에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묶여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 제도를 이제 풀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과정이었고 그 과정에 고 후보님도 그런 제도 풀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주셨던 것이고 제주 바다에 멸치가 없다는 접근은 아니었다. 뭐 이런 말씀을 다시 드리겠고요. 그 과정에 오해가 있었다면 오해를 푸시기 바라겠습니다. 고 후보님이 얘기한 예를 들어서 멜튀김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멜튀김 좋아합니다. 네. 멜튀김, 멜조림, 멜국. 이게 생물인 경우하고 건어물인 경우를 구분해서 얘기하는 과정에 나온 이제 일이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오해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받아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문 후보 시간 다 쓰셨습니다. 자, 다음은 국민의힘 고광철 후보에게 주도권 드리겠습니다. 7분입니다. 네, 오늘 중요한 토론회죠. 선관위 주간 토론회이기 때문에 도민들을 대신해서 궁금한 점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앞서 토론에서 제가 송재유 의원님께 형님이라고 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다시 묻겠습니다. 한 번도 형님이라 하신 적 없으십니까? 초지일관하신데요. 후보님께서 저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형님 동생하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친한 관계 아니었습니까? 라고 말씀을 하셨고 저는 정치적이란 전제 앞에 그분에 대해서 형제라고 생각해 본 적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정치적으로 저는 형제라는 정치적으로 생각을 하신 적이 없다. 그분과 이득을 그저께 나누는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송재우 이해관계가 후보님 있는 페이스 글을 한번 다시 한번 잘 그러니까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지금요 송재호 의원의 페이스북 개인 SNS를 가지고 제3자 관계를 규정하고 설정하고 들어가서 알겠습니다. 자, 하는 거는 다시 저는 한번 이제 물을게요, 네. 후보님. 자, 녹취록이라 하면 그 녹취된 핸드폰을 갖고 있는 사람이 외부로 유출시키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파일입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꼭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예. 그게 무슨 말이죠? 아니, 일테면 제 핸드폰에 갖고 있는 파일이 제가 외부로 유출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에 전달하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문제인데 그거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거는 아마 적절한 어떤 조치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아까 형님이란 표현을 지금도 뭐 그때 형님 동생이란 그렇게 표현한 적 없다 말씀하셨는데 자 녹취록에 보면 형님이란 말씀이 20회 이상 나옵니다. 제가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도민들께 거짓말 하신 겁니다.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후보님께서 네, 알겠습니다. 제 주도 시간입니다. 형님 동생하는 정치적으로 또 질문 드릴게요. 굉장히 친한 관계 아니었습니까? 이렇게 설정하고 들어온 겁니다. 목적 의식적이라고 볼 수 있죠. 저는 그분하고 정치적이란 친한 형님입니까 그럼? 아니 나이 드신 분에 대해서 형이라고 부를 수 있죠. 표로 이제 교류도 자주 하시던 그런 친하게 지내던 형님 아니십니까? 그분하고 그분을 봤던 게 최근에 알겠습니다. 공식적인 행사 또 이후에 가본 적이 이런 없습니다. 질문을 하면 저보고 또 정치 잘못 배우셨다고 또 질타하실 것 같은데 아니, 국민들께서는
문 고광철의- 후보님께서 정치를 잘못 배우셨고 거기에 대해서 인생을 잘못 배우셨다. 고광철의 자신 없다고 장점을 평가하십니다. 홍보하십시오. 자, 경선 승리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으신 거 아직도 떳떳하십니까? 떳떳합니다. 저는 언론에 쓰인 비정한 승리자 이 저는- 단 한 줄에 모든 것이 담겨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권리당원 50%, 네네, 알겠습니다. 일반 여론 50%, 예, 다음 또 양쪽 묻겠습니다. 모두에서 네. 나중에 가서 해명하시죠. 이겼고요. 네네. 아니 지금 제 주도권입니다. 말씀하시는데 예, 알겠습니다. 공당의 공천 절차를 내려오신 지 얼마 안 되시는 분이 그렇게 일방적으로 네네, 자꾸 알겠습니다. 규정하듯 네네. 검찰 정권의 후보 담습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골프 좋아하시죠? 요즘 쳐보지 못했습니다. 예전에 자주 치셨나요? 이 자, 선관위- 2009년부터 2017년까지 선관위 토론은요. 명예 회원권으로 골프 친 횟수가 몇 회 정도 되십니까? 선관위 토론은 답변 가치가 없는 건 답변 안 해도 되거든요. 저는 지금 고 후보가 얘기하는 사안은 2018년도에 원효령 캠프 진영에서 고소 고발을 했고 해당 업체에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사도 받았고 알겠습니다. 조사도 알겠습니다. 받았는데 후보님,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나온 거예요. 후보님 흥분하지 마시고. 흥분하죠. 왜냐하면 흥분하지 마시고 제가 또 질문 드릴게요. 정치를 바로 배워야 된다. 제가 이렇게 묻는 게 생각합니다. 아니고요. 예. 제가 묻는 게 아니, 아니고 제가 묻는 게 아니고 이미 도민들께서 항상 그런 식으로 도민들께서 아직 해소가 안 됐기 때문에 도민들께서 물어봐달라고 해서 아니 제가 누가 지금 해소 안 자리에서 됐다고 합니까? 잠깐만, 도민들께서 자, 시간 좀 멈춰주시고요. 어떤 놈이 자, 두 후보 아니, 잠깐만요. 흥분하지 마시라니까요. 두 후보 잠깐만 네네. 좀 진정하시고요. 사람 자, 그 조작되고 시간은 조합된 내용으로 자, 인격을 잠깐 중단해 조작되지 주십시오. 않았습니다. 자, 잠깐 중단해 주십시오. 네. 제가 시간 멈춰 말씀드렸잖아요. 있습니다. 잠깐만 중단해 주십시오. 관련해서 자, 문 후보님 관련해서 잠깐만요. 당시에 자, 고소 고발이 있었고 어쨌든 이 토론 시간은 고광철 후보의 주도권 토론이기 제 때문에 주도권입니다. 주도권을 주시고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시간 계속 올려주시죠. 주도권을 제대로 존중해 제가 주는 주도권입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자, 2009년부터 2017년까지 모 골프 명예 회원권으로 명예 몇 차례 회원권이라고 안 하거든요. 회원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나옵니다. 언론에. 알겠습니다. 자, 언론, 자, 도민,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언론, 후보님. 도민. 아유, 흥분하지 마시라는 아니, 거지. 알겠습니다. 고광철 알겠습니다. 후보의 장점을 말씀 주시라니까. 2018년 도지사 선거에서 관련돼서 아까 문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고발됐죠. 자, 검찰 조사에서 140여 차례 이상. 자, 먼저 그 면제 혜택 금액이 1,000여만 원으로 나온다고 검찰 그 조사에서 밝혀졌고요. 이거 일반 공무원 같았으면 파면이나 해임 처분감입니다. 자, 도의장 시절에도 쳤죠. 자, 청와대 제도비서관 할 때 한 3차례인가 친 것으로 나오는데, 자, 명예회원권 일반 회원일 때가 나머지 친 걸로 나오는데요. 저희 같은 일반 사람들이 명예회원권을 받을 수나 있겠습니까? 그거 가지고 일반 사람들이 가서 그 그린피 면제 그 당시 알겠습니다. 그 당시 언론 기사 자, 왜 당시 또 잘 환경도시 위원장님인 문대림 후보님께만 명예회원권을 줬을까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다른 도의원님들은 그걸 못 받았다고 하죠. 지금 네, 네. 위험 수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예, 그건 예. 나중에 와서 뭐 적절하게 뭐 예.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자, 네. 이번 총선을 비롯해 선출직에 안 나오신다고 말한 적 기억하십니까? 이번 총선을 비롯해라는 말은 자, 뭐냐면 JDC 이사장 취임 직후 신임 인사 등에서 지난번 제가 조금 잘못 알아서 잘못 질문드려. 자, 선출직에 출마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도지사 출마하셨죠? 자, 도민들께 또 거짓말 하신 거고요. 자, 또 자꾸 잘라요. 포인트를 이걸 잘라요. 볼게요. 왜냐면 제 주도권이지 않습니까? 도민들이 오해합니다. 네, 제 주도권은 이따 도민들이 오해합니다. 네, 답변 시간 자, 드릴게요. JDC 이사장 재임 기간에 제가 출마했습니까? 그 재임 기간이란 전제가 다음 빠진 거예요. 선출직에 출마하지 않겠다. 나중에 언론 한번 보시고요. 나중에 문 후보님께서 쓰신 직무 계획서를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고. 자, 예. 자, 묻는 김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총선 이후 2년 뒤 지방선거에 출마하실 겁니까? 도지사 선거에? 그 무슨 말입니까? 이번 총선의 결과 여부를 떠나서 2년 뒤 지방선거에 예, 도지사에 출마할 계획이 여러분께, 있으십니까? 도민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그럴 일 절대 없습니다. 네, 잘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땅 문제가 있죠. 고광철 2018년 후보의 도지사 선거에서 제기된 장점을 의혹에 얘기하십시오. 그건 제 마무리 발언에서 제 얘기할 겁니다. 자, 기소되거나 문제된 것이 없었다고 말씀하셨던 부분도 있는데 이 가족 소유 묘지 묘친묘를 조성하면서 이 사설 묘지 설치 허가 받지 않아 행정조치 받은 적 있으시죠? 제가 행정조치 받은 기억은 없고요. 저희 큰형님 땅에 저희 어머님을 모셨었습니다. 어머님과 아버님을. 당시에 귀당 후보는 국유지에 조상묘를 모셨었어요. 근데 이게 관행이었는데 어쨌든 지적을 받고 바로 아버님 어머님 묘를 옮겼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그런 알겠습니다. 가족사까지. 근데 녹취록 얘기만 제주- 나오면 왜 이렇게 흥분하시는지 제주 모르겠어요. 정서를 네. 왜 제주 흥분하십니까? 정서를
뭔가 이제 네, 뭔가 고 후보 뭔가 시간 있으신- 모두 쓰셨습니다. 자, 토론 너무 뜨거워졌는데 토론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께 공통 질문 드리도록.